당신 강은석이죠. 내 남편 맞죠? 여보. 실례지만 저는 데이비드 강입니다. 당신 강은석이죠. 내 남편이 맞죠? 서연이 단상에 남자 바짓단을 붙잡고 매달리며 소리쳤습니다. 실례지만 저는 데이비드 강입니다. 저를 다른 분과 착각하신 것 같은데요. 그 남자는 차갑게 대답했지만 서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당신 오른쪽 눈썹 위에 흉터는 뭐예요? 데이비드가 반사적으로 자신의 흉터를 가리는 순간 12년 동안 봉인되었던 진실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 남자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12년 전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함께하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항상 웃음이 피어나는 일들이 가득하길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죽은 남편의 귀환. 미나 양과 준혁 군의 약혼을 축하하는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사회자의 멘트가 호텔 그랜드 볼룸에 울려 퍼졌습니다. 로비에는 정재계 인사들이 보낸 화환이 줄지어 서 있고 취재진과 경호원들이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입구에서부터 플래시가 터지며 기자들이 카메라 셔터를 눌러댔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혼주석에 앉은 서연은 빈 옆자리 의자를 한번 쓸어 만졌습니다. 12년 동안 비어있던 그 자리였습니다. 무릎 위에 놓인 핸드백 끈을 꽉 쥐며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서연 씨, 오늘 정말 미나가 예쁘네요. 옆 테이블에 앉은 지인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네, 감사해요. 서연이 어색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예비 사돈인 기업 회장이 다가와 서연에게 인사 없이 눈길만 주고 지나쳤습니다. 미묘한 시선이었습니다. 홀어머니에 대한 은근한 무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서연은 굳은 표정으로 물잔을 들어 입술만 살짝 적셨습니다. 목이 타들어갔지만 물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이제 축사 시간입니다. 사회자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미나 양의 약혼식을 더욱 뜻깊게 해주실 특별한 분이 계십니다. 해외 투자 전문가이자 오늘의 VIP이신 데이비드 강 대표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하객들 사이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누군가 핸드폰으로 검색하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데이비드 강이 누구야? 글로벌 투자회사 대표래. 엄청난 거물이야. 연회장의 거대한 양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검은 정장의 사내들이 도열에 섰습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그 사이로 한 남자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선글라스를 쓰고 있어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당당한 걸음걸이가 모든 시선을 끌었습니다. 서연의 시선이 남자의 걸음걸이에 꽂혔습니다. 오른발을 살짝 바깥쪽으로 벌리며 걷는 모습이었습니다. 너무나 익숙한 걸음걸이였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남자의 실루엣을 확인하자마자 서연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키, 어깨 너비, 걷는 자세까지 모든 것이 기억 속 그 사람과 똑같았습니다. 들고 있던 물잔이 테이블 위로 떨어졌습니다. 찰랑 소리와 함께 식탁보를 적셨습니다. 어머, 괜찮으세요? 옆자리 지인이 놀라며 냅킨을 건넸습니다. 괜찮아요.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시선은 단상으로 향하는 남자에게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데이비드가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천천히 선글라스를 벗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 서연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주변 하객들이 놀라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그 얼굴이었습니다. 12년 전 실종된 남편 강은석의 얼굴이었습니다. 조금 더 성숙해졌고 몇 개의 주름이 더 생겼지만 분명히 은석이었습니다. 안 돼. 서연이 중얼거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데이비드가 축사를 위해 마이크 높이를 조절했습니다. 그때 새끼손가락을 살짝 펴는 습관이 나타났습니다. 과거 은석이 노래방 마이크를 잡을 때마다 하던 바로 그 습관이었습니다. 저런 습관까지. 서연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데이비드 강입니다. 데이비드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퍼져나갔습니다. 서연의 온몸에 전기가 통했습니다. 목소리였습니다. 조금 더 낮아졌고 발음이 약간 달라졌지만 분명히 은석의 목소리였습니다. 오늘 이 아름다운 커플의 약혼식에 참석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사랑하는 두 사람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합니다. 데이비드가 미소 지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서연의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웃는 모습까지 똑같았습니다. 왼쪽 입꼬리가 조금 더 올라가는 그 미소였습니다. 은석아. 서연이 소리쳤습니다. 테이블을 밀치고 단상을 향해 뛰어갔습니다. 어머, 무슨 일이야? 하객들이 놀라 귀를 터주며 웅성거렸습니다. 시선이 모두 서연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미나가 신부 대기석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고 있던 미나가 엄마를 바라보며 당황했습니다. 엄마. 서연이 단상 바로 아래까지 다가갔습니다. 계단을 뛰어 올라가려 했지만 경비원이 막아섰습니다. 데이비드 씨, 잠깐만요. 서연이 데이비드의 바짓단을 잡고 매달렸습니다. 데이비드는 연설을 멈추고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뒷걸음질을 치며 서연을 내려다봤습니다. 당황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실례지만 저는 데이비드 강입니다. 저를 다른 분과 착각하신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당신 강은석이죠. 내 남편이라고요. 서연이 목을 매며 소리쳤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그런 이름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데이비드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당신 오른쪽 눈썹 위에 흉터는 뭐예요? 서연이 데이비드의 오른쪽 눈썹 위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데이비드가 반사적으로 자신의 흉터 부위를 손으로 가렸습니다. 그 순간 당황한 기색이 얼굴에 스쳤습니다. 보안팀. 데이비드가 경호팀장을 향해 눈짓했습니다. 호텔 보안요원 4명이 달려왔습니다. 서연의 팔다리를 붙잡아 제압했습니다. 놓아요. 저 사람이 내 남편이라고요. 12년 전에 실종된 강은석이에요. 서연이 바닥에 질질 끌려가면서도 데이비드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미나가 단상으로 뛰어가려 했습니다. 예비 신랑 준혁이 미나의 어깨를 감싸 안아 막아섰습니다. 미나야, 진정해. 엄마가 너무 놀라신 것 같아. 하지만 오빠, 저 사람이 정말. 미나는 주저앉아 끌려가는 엄마를 보며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데이비드는 불쾌한 기색으로 옷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넥타이를 매만지며 경호팀장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상황을 빨리 정리하라는 무언의 지시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사회자가 당황하며 마이크를 다시 잡았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름다운 사랑의 결실을 맺는 두 분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하객들이 어색하게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웅성거림이 이어졌습니다. 데이비드는 대기실로 향했습니다. 걸어가면서도 계속 오른손으로 이마를 문질렀습니다. 대기실 문을 닫고 거울 앞에 선 데이비드는 자신의 오른쪽 눈썹 위 흉터를 손가락으로 문지렸습니다. 희미하지만 분명히 있는 흉터였습니다. 어떻게 생긴 흉터인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알 수 없는 이명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강은서? 데이비드가 그 이름을 중얼거렸습니다. 왠지 낯설지 않은 이름이었습니다. 한편 호텔 뒷문으로 쫓겨난 서연은 찢어진 스타킹과 벗겨진 구두를 확인하지도 않았습니다. 무릎이 까져 피가 났지만 아픔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호텔 외벽을 짚고 서서 데이비드가 있을 꼭대기층 창문을 올려다봤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흥신소죠? 급한 의뢰가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데이비드 강이라는 사람의 투숙 호수와 동선을 파악해 주세요. 얼마든지 돈은 지불하겠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서연의 목소리가 절망적으로 떨렸습니다. 낯선 남자의 익숙한 흔적. 다음 날 아침 7시, 서연은 편의점 빵으로 끼니를 때우며 호텔 지하 주차장 기둥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입구가 한눈에 보이는 자리였습니다. 밤새 한잠도 못 잔 서연의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흥신소에서 받은 정보에 따르면 데이비드는 매일 아침 7시 30분에 호텔을 나선다고 했습니다. 서연은 시계를 보며 숨을 죽였습니다. 7시 28분 엘리베이터가 열렸습니다. 데이비드가 수행원 2명과 함께 나왔습니다. 서연은 심장이 터질 듯 뛰는 것을 느끼며 앞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잠깐만요. 데이비드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수행원들이 즉시 서연을 둘러쌌습니다. 어제 그 여자네요, 대표님. 수행원 중 한 명이 데이비드에게 말했습니다. 데이비드는 손을 들어 수행원들을 물렸습니다. 시계를 보며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서연은 그가 찬 시계를 보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과거 자신이 은석의 생일 선물로 줬던 그 브랜드의 신형 모델이었습니다. 5분만 시간을 주세요. 제발이요. 서연이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시간이 없습니다. 데이비드가 차갑게 대답하며 차로 향했습니다. 서연은 재빨리 가방에서 은석의 과거 사진들을 꺼냈습니다. 결혼식 사진, 미나와 함께 찍은 가족 사진들이었습니다. 이 사진들을 봐요. 당신이잖아요. 서연이 데이비드의 가슴팍에 사진들을 들이밀었습니다. 데이비드는 사진을 쳐다보지도 않고 손으로 쳐서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사진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미안하지만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데이비드가 차 문을 열려고 했습니다. 서연이 재빨리 차 문을 잡고 버텼습니다. 그럼 와이셔츠 소매 걷는 방법은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당신 지금도 3번 접어 올리잖아요. 서연이 데이비드의 팔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데이비드가 멈칫하며 자신의 소매를 내려다봤습니다. 정말로 3번 접어 올려져 있었습니다. 무의식 중의 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갑각류 알레르기는 어때요? 약 가지고 다니죠? 서연이 그 틈을 타 차 안으로 고개를 들이밀었습니다. 데이비드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정말로 갑각류 알레르기 약을 가지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출발. 데이비드가 기사에게 소리쳤습니다. 차가 급출발하면서 서연은 바닥에 넘어져 무릎이 또 까졌습니다. 피가 나는 무릎을 부여잡고 일어난 서연은 멀어지는 차를 바라봤습니다. 기다려, 은서가. 점심시간 서연은 데이비드가 식사하는 레스토랑을 찾아갔습니다. 맞은편 테이블에 자리를 잡고 그를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데이비드는 혼자 앉아 샌드위치를 주문했습니다. 서연은 가슴이 뛰며 그의 행동 하나하나를 지켜봤습니다. 샌드위치가 나오자 데이비드는 무의식적으로 빵을 열었습니다. 안에 든 칵테일 새우를 포크로 하나하나 골라내기 시작했습니다. 접시 한 구석에 차곡차곡 모아뒀습니다. 바로 그 행동이었습니다. 은석이 항상 하던 그 행동이었습니다. 갑각류 알레르기 때문에 새우만 골라내던 그 습관이었습니다. 서연은 흥분하며 핸드폰을 꺼내 그 모습을 영상으로 촬영했습니다. 역시 은석이야. 서연이 중얼거리며 테이블에서 일어났습니다. 데이비드에게 다가갔습니다. 데이비드는 서연이 다가오는 것을 보자 식기를 내려놓았습니다. 테이블 밑에서 오른손 엄지로 검지마디를 강하게 문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긴장할 때 나타나는 은석의 손버릇이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 손버릇. 서연이 흥분하며 다가서자 데이비드는 당황했습니다. 손이 떨려 물컵을 쏟았습니다. 젖은 냅킨을 구겨 테이블에 던졌습니다. 왜 자꾸 저를 따라다니시는 거죠? 데이비드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이 내 남편이니까요. 몇 번을 말씀드려야 하나요? 저는 강은석이라는 사람을 모릅니다. 데이비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럼 왜 새우를 골라내요? 왜 손가락으로 검지를 문지르고 있어요? 서연이 따져 물었습니다. 데이비드는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자신도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행동들이었습니다. 화장실 좀. 데이비드가 도망치듯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화장실 세면대 거울 앞에 선 데이비드는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찬물로 얼굴을 적시며 스스로를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하지? 데이비드가 거울 속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주머니에서 약통을 꺼내 진통제 2알을 씹어 삼켰습니다. 요즘 들어 머리가 자주 아팠습니다. 특히 그 여자를 만난 후부터였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는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순간 12년 전의 젊은 강은석의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환영 같은 것이었습니다. 데이비드는 머리를 흔들며 거울에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 시각 서연은 레스토랑을 나와 호텔로 향했습니다. 프런트 데스크에 있는 직원에게 다가갔습니다. 실례합니다. 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데이비드 강 대표님 방에 편지를 전해주실 수 있나요? 서연이 미리 준비해온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안에는 은석이 실종 전날 미나와 찍은 폴라로이드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죄송하지만 투숙객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이것 좀 보세요. 서연이 지갑에서 돈다발을 꺼냈습니다. 어젯밤 급하게 모은 돈이었습니다. 직원이 주위를 살피더니 봉투와 돈을 받았습니다.
오늘 밤에 전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꼭 부탁드려요. 밤늦게 비즈니스 미팅을 마치고 객실로 돌아온 데이비드는 침대 위에 놓인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누가 넣어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봉투를 열자 낡은 폴라로이드 사진 한 장이 나왔습니다. 젊은 남자와 여자 그리고 어린 여자아이가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남자의 손목에 차고 있는 시계에 데이비드의 시선이 머물렀습니다. 자신의 서랍 속에 있는 고장난 구형 시계와 똑같은 모델이었습니다. 데이비드는 서랍을 열어 그 시계를 꺼냈습니다. 사진 속 시계와 나란히 놓고 비교해 봤습니다. 똑같았습니다. 이게 뭐지? 데이비드가 중얼거렸습니다. 왜 이런 시계를 가지고 있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잠을 청해봤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귓가에 파도 소리와 백고동 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습니다. 무섭고 슬픈 느낌이 함께 밀려왔습니다. 데이비드는 베개로 귀를 막고 몸을 웅크렸습니다. 진통제를 한 알 더 먹었지만 머리 아픔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도대체 뭘까? 데이비드가 사진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사진 속 남자의 미소가 어쩐지 익숙해 보였습니다. 드러나는 검은 그림자. 이틀 뒤 미국 본사에서 급히 입국한 최 이사는 공항에서 바로 사설 탐정을 만났습니다. 검은 선글라스를 쓴 탐정이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윤서연에 대한 자료입니다. 꽤 흥미로운 내용들이 있어요. 최 이사가 봉투를 열어 내용물을 확인했습니다. 조작된 신문 기사 스크랩과 가짜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비릿한 미소가 입가에 번졌습니다. 좋아요. 이 정도면 충분하겠군요. 탐정에게 돈 봉투를 건넨 최 이사는 곧바로 호텔로 향했습니다. 데이비드의 스위트룸에 들어간 최 이사는 탁자 위에 놓인 폴라로이드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런 걸 왜 가지고 있지? 최 이사가 라이터를 꺼내 그 자리에서 사진을 태워버렸습니다. 제가 되어 사라지는 사진을 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바스로브를 입은 채 나온 데이비드가 최 이사를 보고 놀랐습니다. 이사님? 언제 한국에 오셨어요? 급한 일이 생겨서요. 대표님께 보여드릴 것이 있어서 왔습니다. 최 이사가 미소 지으며 조작된 신문 기사 스크랩을 데이비드에게 건넸습니다. 이게 뭐죠? 데이비드가 기사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유명 사기꾼 윤서연, 보험금 사기 혐의로 입건이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대표님을 괴롭히는 그 여자 말입니다. 알고 보니 정가가 있는 사기꾼이더군요. 데이비드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기사 내용을 하나하나 읽어내려갔습니다. 최 이사는 데이비드의 컵에 물을 따르며 몰래 신경안정제 성분의 가루약을 탔습니다. 흰색 가루가 물에 스르르 녹아들었습니다. 정말 이런 사람이었나요? 데이비드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물었습니다. 네, 돈만 보면 눈이 뒤바뀌는 여자입니다. 대표님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거죠. 최 이사가 거짓말을 자연스럽게 늘어놓았습니다. 물 한 잔 드세요. 놀라셨을 텐데요. 데이비드가 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약 기운이 돌기 시작하자 동공이 살짝 풀렸습니다. 그 여자가 정말 돈 때문에 접근한 건가요? 확실합니다. 저도 충격이었어요. 이런 증거들이 있는데도 모르겠습니까?
최 이사가 더 많은 가짜 서류들을 펼쳐 보였습니다. 약에 취한 데이비드는 판단력이 흐려져 최 이사의 말을 그대로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사기꾼이었군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 여자에게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 일에 집중해야죠. 최 이사가 데이비드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그날 오후 최 이사는 서연을 호텔 비즈니스룸으로 호출했습니다. 미리 준비한 거액의 수표와 각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서연이 들어오자 최 이사는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앉으세요, 윤서연 씨. 당신이 누구죠? 서연이 경계하며 물었습니다. 데이비드 강 대표의 비즈니스 파트너입니다. 오늘 중요한 제안을 하려고 부른 거예요. 최 이사가 수표를 서연 쪽으로 밀었습니다. 10억입니다. 이 돈을 가져가고 더 이상 데이비드 대표에게 접근하지 마세요. 서연이 수표를 보더니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돈이라고요? 당신 정신이 제대로 있는 거예요? 각서도 준비했습니다. 최 이사가 각서를 내밀었습니다. 친권 포기와 접근 금지 조항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여기에 도장만 찍으면 됩니다. 최 이사가 펜을 서연에게 던졌습니다. 서연은 수표를 집어들어 반으로 찢었습니다. 찢어진 조각들을 최 이사의 얼굴에 뿌렸습니다. 미쳤나요? 내 남편을 돈으로 사고 팔려는 거예요? 각서를 구겨서 쓰레기통에 집어던졌습니다. 남편이라고요? 웃기지 마세요. 당신이 누군지 다 알고 있어요. 최 이사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사기 전과자 주제에 무슨 남편 타령이에요? 뭐라고요? 서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저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 사람이 내 남편이라는 걸 증명해내고 말 테니까. 분노한 최 이사가 경호원을 부르려 하자 서연이 최 이사의 뺨을 올려붙였습니다. 딱! 찰진 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감히! 최 이사가 뺨을 부여잡으며 소리쳤습니다. 서연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방을 나갔습니다. 문을 세게 닫는 소리가 복도까지 울렸습니다. 최 이사는 헝클어진 머리를 정리하며 데이비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대표님, 그 여자를 만나고 왔는데요. 어떻게 됐나요? 약 기운에 취한 데이비드의 목소리가 늘어졌습니다. 역시 돈이 목적이었어요. 10억도 적다며 행패를 부리고 갔습니다. 최 이사가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정말 그런 여자였군요. 데이비드가 실망한 듯 말했습니다. 이제 정신 차리셨죠? 내일 당장 미국으로 돌아갑시다. 네, 알겠습니다. 데이비드는 서연의 번호를 수신 차단 목록에 등록했습니다.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미국행 비행편을 예약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미나가 호텔 로비에서 데이비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데이비드를 보자 달려갔습니다. 아빠! 미나가 소리치며 데이비드에게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최 이사의 지시를 받은 경호원들이 미나를 막아섰습니다. 미나를 바닥으로 밀쳤습니다. 아! 미나가 넘어져 무릎을 다쳤습니다. 데이비드는 넘어진 미나를 일으켜 세우지도 않았습니다. 최 이사의 부축을 받으며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버렸습니다. 약 때문에 정신이 흐릿했습니다. 아빠, 저예요, 미나예요. 미나가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렸습니다. 호텔 안내 데스크로 가서
직접 그린 그림과 편지가 든 서류 봉투를 맡겼습니다. 제발 데이비드 강 대표님께 꼭 전해주세요. 부탁드려요. 미나가 직원에게 읍소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직원이 봉투를 받았습니다. 짐을 싸던 데이비드는 재킷 안주머니에서 작은 종이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아까 태워진 사진의 귀퉁이 조각이었습니다. 최 이사가 완전히 태우지 못한 부분이었습니다. 조각을 엄지손가락으로 문지르는 순간 알 수 없는 답답함이 가슴을 눌렀습니다. 주먹으로 가슴을 쳤습니다. 왜 이러지? 데이비드가 괴로워하며 중얼거렸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렸지만 기억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기억의 문을 여는 열쇠. 공항으로 출발하는 당일 오전 9시, 서연은 데이비드의 출국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흥신소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오늘 오후 2시 비행기로 미국으로 출국한다고 합니다. 서연은 전화를 끊자마자 차키를 집어들었습니다. 신호를 무시하며 과속으로 공항을 향해 차를 몰았습니다. 안 돼. 이대로 보낼 수 없어. 서연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리무진 뒷좌석에 앉은 데이비드는 최 이사가 건넨 커피를 마시려 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려 넥타이에 커피를 쏟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대표님. 냅킨 드릴게요. 기사가 미안해하며 냅킨을 건넸습니다. 괜찮아요. 데이비드가 흔들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젯밤부터 계속 손이 떨렸습니다. 공항 VIP 라운지에 도착한 데이비드는 젖은 넥타이를 닦기 위해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탑승 수속 먼저 해놓겠습니다. 최 이사가 카운터로 갔습니다. 화장실에서 넥타이를 닦고 있던 데이비드는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세면대를 붙잡고 버텼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공항 직원이 카트를 밀고 가다가 누군가와 부딪힌 것 같았습니다. 아, 죄송해요. 우편물들이 바닥으로 쏟아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데이비드가 화장실에서 나와 보니 바닥에 편지와 소포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직원이 허둥대며 죽고 있었습니다. 도와드릴게요. 데이비드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우편물을 주워 모았습니다. 그 중에 투, 아빠라고 적힌 봉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익숙한 필체였습니다. 어디서 본 글씨 같았습니다. 이건 제 것 같은데요. 데이비드가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송 실수가 있었나 보네요. 직원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실제로는 미나가 맡겼던 편지였습니다. 데이비드는 호기심에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크레파스로 그린 그림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빠, 엄마, 딸이 손을 잡고 웃고 있는 가족 그림이었습니다. 12년 전 은석이 실종되기 전날 미나가 그려줬던 그림과 똑같은 구도였습니다. 그림 뒤에는 어린 글씨로 편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아빠, 저예요. 미나예요. 엄마가 12년 동안 아빠를 기다렸어요. 저도 아빠를 보고 싶었어요. 제발 우리를 기억해 주세요. 데이비드가 그림을 보는 순간 공항 스피커에서 올드 팝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은석과 서연이 신혼 시절에 자주 듣던 곡이었습니다. 후렴구가 클라이맥스로 치닫는 순간이었습니다. 데이비드의 머리에 극심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머리를 감싸쥐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으아! 데이비드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시야가 붉게 변하며
12년 전 폭풍우 치는 배의 갑판위 장면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거대한 파도가 배를 덮쳤습니다. 차가운 바닷물이 온몸을 적셨습니다. 미나야, 서연아. 과거의 자신이 외치는 목소리가 귓가에 쾅 하고 울렸습니다. 기다려. 금방 갈게. 12년 동안 봉인되어 있던 기억들이 댐이 터지듯 쏟아져 나왔습니다. 결혼식 날, 미나가 태어났던 날, 가족과 함께했던 모든 순간들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극심한 뇌압 상승으로 데이비드의 양쪽 코에서 붉은 피가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흰 셔츠가 순식간에 붉게 물들었습니다. 대표님, 화장실에서 나오지 않는 데이비드를 찾으러 온 최 이사가 그를 발견했습니다. 최 이사가 데이비드를 부축하려 하자 데이비드가 그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힘껏 비틀어 버렸습니다. 아, 최 이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내 이름은 강은석이야. 데이비드가 나직하면서도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모든 기억이 돌아왔습니다. 12년 동안 잃어버렸던 자신을 찾았습니다. 대표님, 정신 차리세요. 최 이사가 당황하며 소리쳤습니다. 너는 누구지? 은석이 최 이사를 낯선 사람 보듯 바라봤습니다. 경호원들, 여기로 와. 최 이사가 바닥에 넘어진 채 경호원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은석은 이미 피 묻은 셔츠 바람으로 라운지를 뛰쳐나가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미나야. 은석이 공항 로비를 전력 질주하며 외쳤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호루라기를 불며 뒤쫓았습니다. 하지만 은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회전문을 박차고 나온 은석은 막 주차장에 도착해 차에서 내리는 서연을 발견했습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지만 목청껏 불렀습니다. 서연아. 서연이 그 목소리를 듣고 돌아봤습니다. 피범벅이 된 채 달려오는 사람이 은석이라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은석아. 서연이 소리치며 달려갔습니다. 두 사람이 주차장 한복판에서 만났습니다. 은석이 서연을 와락 껴안았습니다. 미안해. 늦어서 미안해. 은석이 서연의 얼굴을 자신의 피 묻은 가슴팍에 묻으며 통곡했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은석의 얼굴에 묻은 피를 닦아냈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12년 전 남편의 눈빛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정말 돌아온 거야? 응, 다 기억났어. 우리 미나는 집에 있어. 빨리 가자. 뒤따라온 최 이사가 이 광경을 보고 멈춰 섰습니다. 은석이 최 이사를 향해 매서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다시는 눈앞에 띄지 말라는 무언의 경고였습니다. 최 이사는 주먹을 꽉 쥐었지만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계획이 무너진 순간이었습니다. 가자, 서연아. 우리 딸에게 가자. 은석이 서연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12년 만에 진짜 가족이 다시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12년 만에 저녁 식사. 주차장 한복판에서 서연은 피범벅이 된 채 달려오는 은석을 보고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은석이 서연에게 달려와 와락 껴안았습니다. 서연의 얼굴을 자신의 피 묻은 셔츠 가슴팍에 묻으며 목 놓아 울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왜 이제야 기억났을까? 은석의 목소리가 흐느낌으로 떨렸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은석의 얼굴에 묻은 피를 닦아냈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분명히 12년 전 남편의 따뜻한 눈빛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정말 당신이야? 정말 은석이야? 응, 나야. 강은석이야. 당신 남편이야. 은석이 서연의 손을 잡고 자신의 뺨에 비볐습니다. 12년 동안 어디 있었던 거야? 왜 이제야? 서연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모르겠어. 기억이 없었어. 하지만 이제 다 돌아왔어. 미나는 어디 있어? 집에 있어. 빨리 가서 만나자. 뒤따라온 최 이사가 이 광경을 보고 멈춰 섰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은석이 최 이사를 향해 매서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다시는 자신과 가족 앞에 나타나지 말라는 무언의 경고였습니다. 최 이사는 주먹을 꽉 쥐고 이를 갈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은석이 서연이 운전하는 차에 조수석에 탔습니다. 서연의 한 손을 두 손으로 꼭 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정말 꿈이 아니지? 꿈이 아니야. 진짜야. 은석이 서연의 손에 입을 맞췄습니다. 차가 낡은 아파트 단지에 들어섰습니다. 은석은 창밖을 보며 변해버린 동네 풍경을 눈에 담았습니다. 많이 바뀌었네. 12년이나 지났으니까. 서연이 주차를 마치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은석은 신발장에 놓인 자신의 낡은 구두를 발견했습니다. 12년 동안 그대로 있던 구두였습니다. 은석이 구두를 집어들고 먼지를 털어냈습니다. 가슴이 미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서연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은석이 구두를 끌어안고 오열을 삼켰습니다. 이제 괜찮아. 돌아왔으니까. 서연이 은석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리며 미나가 나왔습니다. 피 묻은 은석을 보고 깜짝 놀라 뒷걸음질 쳤습니다. 누구세요? 미나가 겁먹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은석이 무릎을 꿇고 팔을 벌렸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미나야. 아빠야. 아빠. 미나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은석을 바라봤습니다. 우리 아기 공주야. 아빠 늦어서 미안해. 은석이 미나의 어릴 적 별명을 불렀습니다. 미나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별명을 아는 사람은 아빠뿐이었습니다. 정말 아빠야? 응, 아빠야. 우리 미나 많이 컸네. 미나가 가방을 바닥에 던지고 은석에게 달려왔습니다. 은석의 목을 끌어안고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보고 싶었어요. 아빠도 보고 싶었어. 정말 많이. 은석이 미나를 꼭 안고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서연은 부엌으로 들어가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김치와 두부, 대파를 꺼내 도마 위에 올렸습니다. 손이 떨려 칼질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엄마, 제가 도와드릴게요. 미나가 부엌으로 와서 엄마를 도왔습니다. 은석은 샤워를 마치고 옷장에서 12년 전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헐렁해진 트레이닝복을 입고 거울을 봤습니다. 낯설면서도 익숙한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식탁에 앉은 은석은 보글거리는 김치찌개 소리를 들었습니다. 12년 동안 그리워했던 소리였습니다. 밥 먹자. 서연이 김치찌개와 계란말이를 식탁에 올렸습니다. 은석은 수저를 들기도 전에 눈물 한 방울을 밥그릇에 떨어뜨렸습니다. 왜 울어? 서연이 물었습니다. 그냥 행복해서. 은석이 밥을 한술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씹는 내내 서연과 미나를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이 순간이 꿈이 아니기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아빠, 내일 결혼식이에요. 미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딸이 시집 가는구나. 은석이 뭉클해하며 미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준혁이라는 좋은 남자를 만났어요. 아빠가 보시면 마음에 드실 거예요. 그럼 아빠가 버질로드 걸어줄까? 정말요? 미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당연하지. 아빠가 해야 할 일이니까. 은석이 미나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식사 후 은석은 준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미나 아버지입니다. 네, 아버님이시라고요? 준혁의 목소리가 당황스러웠습니다. 오랜 이야기가 있지만 일단 내일 봅시다. 사위 될 사람을 봐야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씀드리는데 우리 딸 잘 부탁합니다. 은석이 통화를 마쳤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거실에 이불을 펴고 나란히 누웠습니다. 은석이 가운데, 서연과 미나가 양옆에 누웠습니다. 은석은 양옆에 누운 서연과 미나의 손을 자신의 배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제 정말 괜찮은 거야? 서연이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다시는 떠나지 않을 거야. 은석이 서연의 손을 꾹 눌렀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미나가 은석의 팔에 얼굴을 묻고 말했습니다. 아빠도 사랑한다. 우리 딸. 12년 만에 온 가족이 함께 잠들었습니다. 집안에는 오랫동안 사라졌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은석은 가족의 숨소리를 들으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더 이상 악몽도 환청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은석의 손을 놓지 않고 잠들었습니다. 12년 동안 기다린 보람이 있었습니다. 미나는 내일 결혼식에서 아빠와 함께 걸을 생각에 설레어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마음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달빛이 거실을 은은하게 비추었습니다. 세 사람의 고른 숨소리가 조용한 밤을 채웠습니다. 무너지는 행복. 일주일 뒤 은석은 변호사를 대동해 은행을 찾았습니다. 데이비드 강명희의 모든 자산을 한국 계좌로 이체하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이체 완료됐습니다. 상당한 금액이네요.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최 이사를 횡령 혐의로 고소하는 서류도 준비해 주세요. 은석이 서명을 마치며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증거 자료들도 충분하고요. 은행을 나온 은석은 미나의 신혼집 계약을 위해 부동산에 들렀습니다. 서영과 미나가 함께였습니다. 이 집으로 하겠습니다. 은석이 계약서를 보며 결정했습니다. 그럼 여기에 도장을 찍어주세요. 부동산 중개인이 계약서를 가리켰습니다. 은석이 도장을 찍으려는데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도장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여보, 괜찮아? 서연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봤습니다. 응, 그냥 피로해서 그래. 은석이 억지로 웃어넘기며 도장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요즘 들어 손떨림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드레스 가복날 아침, 은석은 욕실에서 면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면도날을 대는데 갑자기 시야가 암전됐습니다. 거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세면대를 짚고 버텼습니다. 어지러워. 은석이 중얼거리며 찬물로 얼굴을 적셨습니다. 코를 풀었더니
휴지에 붉은 혈흔이 묻어났습니다. 은석은 당황하며 휴지를 구겨서 쓰레기통 깊숙이 숨겼습니다. 여보, 준비됐어? 서연이 문 밖에서 물었습니다. 응, 나간다. 은석이 억지로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드레스샵으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은석은 계속해서 관자놀이를 마사지했습니다. 두통이 심해졌습니다. 신호등에서 정차했을 때 몰래 진통제를 입안에 털어 넣었습니다. 아빠, 많이 아파요? 미나가 뒤에서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단순한 두통이야. 은석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드레스샵에 도착해 소파에 앉은 은석은 조명의 빛이 번져 보이는 현상을 겪었습니다. 눈을 자주 찡그렸습니다. 아버님, 커피 드릴까요? 샵 직원이 물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은석이 이마를 짚으며 대답했습니다. 자, 이제 나와 볼게요. 피팅룸에서 미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커튼이 젖혀지고 웨딩드레스를 입은 미나가 나타났습니다. 순백의 드레스가 미나를 더욱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은석이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치려 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날카로운 이명이 은석의 머리를 뚫고 지나갔습니다. 아! 은석이 비명을 지르며 양손으로 귀를 막았습니다. 여보! 서연이 놀라 소리쳤습니다. 갑자기 은석의 양쪽 코와 입에서 검붉은 피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피가 마치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셔츠와 재킷이 순식간에 피로 젖었습니다. 아빠! 미나가 드레스 자락을 걷어차며 단상에서 뛰어내려왔습니다. 은석은 중심을 잃고 앞으로 쓰러졌습니다. 미나가 받으려 했지만 은석의 몸무게를 버텨낼 수 없었습니다. 미나의 하얀 드레스 치맛자락 위에 은석이 피를 토했습니다. 순백의 드레스 위에 붉은 피가 꽃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아름다웠던 웨딩드레스가 순식간에 비극의 상징이 됐습니다. 으악! 샵 직원들이 공포에 질려 입을 막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119 빨리! 서연이 핸드폰을 꺼내 신고했습니다. 미나야, 물러서. 서연이 미나를 밀어내고 은석을 부축했습니다. 은석의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눈동자가 위로 돌아갔습니다. 은석아, 눈 떠. 정신 차려. 서연이 은석의 뺨을 가볍게 때리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은석은 반응이 없었습니다. 5분 후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습니다. 은석의 동공반사를 확인했지만 반응이 없었습니다. 즉시 심폐소생술 실시합니다. 구급대원이 은석의 가슴을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병원으로 이송합니다. 은석을 이동 침대에 실었습니다. 구급차 문이 닫히고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미나는 피 묻은 드레스를 입은 채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왜 이런 일이? 서연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12년 만에 찾은 행복이 일주일 만에 사라질 위기였습니다. 길 건너편 검은 승용차 안에서 최 이사가 이 모든 광경을 무표정하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창문을 천천히 올리며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이제 끝났군. 최 이사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한편 구급차 안에서 은석의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심박수도 불규칙해졌습니다. 혈압 70에 40? 위험합니다. 구급대원이 무전을 통해
병원의 상황을 알렸습니다. 응급실 준비 완료, 즉시 수술실로 이송하세요. 병원에서 답이 왔습니다. 서연과 미나가 탄 택시가 구급차를 뒤따라갔습니다. 두 사람 모두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공포와 절망이 차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제발, 제발 살려주세요. 서연이 손을 모으고 기도했습니다. 미나도 피 묻은 드레스를 입은 채 눈물만 흘렸습니다. 12년 만에 찾은 아빠를 이렇게 잃을 수는 없었습니다. 생사의 기로에서 그날 밤 11시 병원 수술실 앞에는 수술 중 램프가 붉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피 묻은 은석의 옷을 껴안은 채 복도 의자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미나는 여전히 피 묻은 드레스를 입고 서연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괜찮을까요? 미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괜찮을 거야. 우리 아빠니까. 서연이 미나의 손을 꽉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리더니 간호사들이 뛰어나왔습니다. 혈액 보관실로 급히 향했습니다. 부족한 혈액팩을 양손 가득 들고 다시 뛰어들어갔습니다. 수술이 오래 걸리나 보네요. 복도에서 기다리던 다른 환자 보호자가 중얼거렸습니다. 수술실 내부에서는 모니터의 심박수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경고음이 삐삐 울려 퍼졌습니다. 혈압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간호사가 급박하게 외쳤습니다. 집도이가 메스를 내려놓고 간호사에게 지시했습니다. 심장 마사지 시작합니다. 간호사가 은석의 가슴에 두 손을 포개고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마취 상태의 은석은 무의식 속에서 차가운 바닷물 속에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점점 깊은 바다 밑으로 떨어져 내렸습니다. 수면 위에서 서연이 뻗은 손이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은석아, 포기하지 마. 서연의 목소리가 물속에서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아빠, 아빠. 미나의 목소리도 따라 들려왔습니다. 은석이 그 목소리들을 따라 수면 위로 헤엄치려 애썼습니다. 제세동기 준비. 집도이가 소리쳤습니다. 간호사가 제세동기 패드를 은석의 가슴에 댔습니다. 충전 완료. 충격 가합니다. 전기 충격이 가해지자 은석의 상체가 수술대 위에서 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심박수는 여전히 일직선이었습니다. 수술실 밖의 서연은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으며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이요. 서연이 소리내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준혁이 드레스를 입은 채로 달려온 미나의 어깨에 자신의 재킷을 걸쳐줬습니다. 미나는 약혼자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습니다. 오빠, 아빠가 깨어날 수 있을까요? 괜찮을 거야. 아버님은 강한 분이셔. 준혁이 미나의 머리를 쓰다듬며 위로했습니다. 수술실 안에서는 두 번째 제세동기 충격이 가해졌습니다. 은석의 몸이 다시 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반응이 없었습니다. 한 번 더. 집도이가 땀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간호사들의 얼굴에도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세 번째 제세동기 충격이 가해졌습니다. 이번에는 더 강한 전기가 흘렀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일직선이었던 바이탈 그래프가 다시 파형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삐삐삐 하는 정상적인 심박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심박 회복됐습니다.
간호사가 안도의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집도이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터진 뇌혈관을 치료해야 합니다. 미세한 수술기구로 뇌혈관을 클립으로 결찰하는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위험한 수술이었습니다. 새벽 4시가 되어서야 수술실 램프가 꺼졌습니다. 집도이가 마스크를 벗으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피로에 지친 얼굴이었습니다. 서연과 미나, 준혁이 벌떡 일어나 의사에게 달려갔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기적적으로 고비를 넘겼습니다. 의사가 안도의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말요? 정말 괜찮은 거예요? 미나가 눈물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네, 뇌혈관 파열 부위도 성공적으로 치료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할 수는 없어요. 72시간이 고비입니다. 서연은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으로 쓰러지듯 주저앉았습니다. 안도의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준혁이 의사에게 깊이 인사했습니다.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머리에 붕대를 감고 산소호흡기를 쓴 은석이 누워 있었습니다. 각종 의료기기들이 그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유리에 손을 대고 그를 바라봤습니다. 아빠, 빨리 일어나세요. 미나가 유리창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2일이 지났습니다. 서연은 중환자실 앞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의자에서 잠을 자고 병원 매점 빵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3일째 되는 날 미나가 병상 옆에서 책을 읽어주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좋아하시던 소설이에요. 어릴 때 자주 읽어주셨던. 미나의 목소리가 차분하게 이어졌습니다. 그때 은석의 오른쪽 검지손가락이 미세하게 까딱였습니다. 엄마 아빠 손가락이 움직였어요. 미나가 흥분하며 서연을 불렀습니다. 정말? 서연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은석이 천천히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초점 없는 눈으로 천장을 바라보다가 서연을 찾았습니다. 서연아. 은석이 가느다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응, 여기 있어. 서연이 재빨리 은석의 손을 잡고 자신의 볼에 비볐습니다. 미나는? 여기 있어요, 아빠. 미나가 아빠의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다행이다. 꿈이 아니구나. 은석이 안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병원 로비에서 이 소식을 들은 최 이사는 쥐고 있던 미국행 비행기 티켓을 바라봤습니다. 표정이 복잡했습니다. 티켓을 구겨버리려다가 그냥 가방에 넣었습니다. 이번에도 살아남았군. 최 이사가 쓸쓸히 중얼거렸습니다. 공항버스에 오른 최 이사는 창밖으로 병원을 바라봤습니다. 모든 계획이 실패로 돌아간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은석 가족에게는 새로운 희망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 2달 후 맑은 가을 하늘 아래 야외 결혼식장이 아름답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하얀 천막 아래로 테이블들이 정돈되어 있고 버질로드에는 꽃잎이 뿌려져 있었습니다. 하객들이 하나둘씩 자리에 앉기 시작했습니다. 턱시도를 입은 은석이 신부 대기실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한 손에는 지팡이를 짚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밝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수술 후유증으로 아직 다리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걷는 데는 무리가 없었습니다. 아버님, 준비되셨나요? 준혁이 다가와 인사했습니다. 그럼 우리 사위, 오늘 우리 딸 부탁한다.
은석이 준혁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신부 입장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회자의 멘트가 마이크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은석은 지팡이를 옆에 있던 화분 뒤로 슬쩍 던져버렸습니다. 오늘만큼은 의젓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아빠, 준비됐어요? 웨딩드레스를 입은 미나가 대기실에서 나왔습니다. 새하얀 드레스가 미나를 더욱 빛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딸이 세상에서 제일 예쁘네. 은석이 미나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약간 다리를 절뚝거렸지만 은석은 미나의 손을 잡고 허리를 곧게 펴고 버질로드 입구에 섰습니다. 하객들의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습니다. 웨딩 마치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은석과 미나가 발맞춰 행진했습니다. 은석은 눈물을 참으려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12년 동안 그리워했던 순간이었습니다. 아버님, 천천히 오세요. 앞서 가던 준혁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뒤돌아봤습니다. 괜찮다, 괜찮아. 은석이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걸었습니다. 단상 앞에 도착한 은석은 사위의 손에 미나의 손을 쥐어줬습니다. 준혁의 등을 2번 토닥여주며 무언의 당부를 했습니다. 우리 딸 잘 부탁한다. 네, 아버님. 평생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준혁이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결혼 선서가 끝나고 반지 교환이 이루어졌습니다. 미나와 준혁이 키스를 나누는 순간 하객들의 박수가 우레와 같이 터져 나왔습니다. 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됐습니다. 은석이 마이크를 잡고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부 아버지 강은석입니다. 하객들이 조용해졌습니다. 12년 동안 제가 없는 사이 우리 딸과 아내를 지켜봐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은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특별히 오늘 제가 사랑하는 아내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은석이 서연을 무대 중앙으로 불렀습니다. 서연아, 이리 와. 서연이 당황하며 단상으로 올라왔습니다. 하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은석은 양복 안주머니에서 12년 전 사고 당시에도 지니고 있었던 낡은 반지 케이스를 꺼냈습니다. 바닷물에 절어 녹이 슬었던 케이스였지만 깨끗하게 세척해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12년 전에 하지 못했던 일을 오늘 하려고 합니다. 은석이 한쪽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연아, 다시 한번 나와 결혼해 줄래? 케이스를 열자 반짝이는 반지가 드러났습니다. 하객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박수를 쳤습니다. 서연이 눈물을 흘리며 왼손을 내밀었습니다. 바보야. 벌써 결혼한 지 20년 됐는데. 그래도 다시 해줘. 제대로 하지 못한 프러포즈. 은석이 떨리는 손으로 서연의 약지에 반지를 끼워줬습니다. 그래, 다시 해줄게. 몇 번이라도. 서연이 울음을 터뜨리며 대답했습니다. 은석과 서연이 뜨겁게 포옹했습니다. 미나와 준혁이 달려나와 두 사람을 함께 껴안았습니다. 4명의 가족이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객들의 박수갈채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누군가는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정말 감동적이에요. 곳곳에서 축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화면이 바뀌어 한 달 후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강은석 장학재단 현판식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은석과 서연이 함께 테이프를 자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려운 환경의 학생들을 돕겠다는 취지로 설립됐습니다.
기자가 마이크를 들이밀었습니다. 12년 동안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을 수는 없지만 이런 식으로라도 사회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은석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또 다른 장면으로 바뀌었습니다. 은석의 집 거실이었습니다. 벽에는 아빠의 빈자리가 있었던 옛날 사진이 내려지고 결혼식 날 찍은 네 식구의 환한 사진이 새로 걸려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완전한 가족이 됐네. 서연이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응, 이제 더 이상 빈자리는 없어. 은석이 서연의 어깨에 팔을 두르며 대답했습니다. 해질녘 한강 공원의 모습이 이어졌습니다. 은석과 서연이 손을 잡고 천천히 산책로를 걷고 있었습니다. 은석은 이제 지팡이 없이도 걸을 수 있었습니다. 다리 많이 좋아졌네.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재활치료도 받으니까 금세 좋아졌어. 은석이 가벼운 발걸음으로 걸으며 대답했습니다. 벤치에 앉은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붉게 물든 노을이 한강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행복해? 서연이 물었습니다. 응,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없을 것 같아. 은석이 서연의 손을 꽉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앞으로도 쭉 함께하자. 당연하지. 다시는 떠나지 않을 거야. 두 사람의 그림자가 석양에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강물이 잔잔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카메라가 점점 멀어지며 두 사람의 뒷모습을 비췄습니다. 작지만 행복한 그들의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화면 중앙에 자막이 떠올랐습니다. 기억은 파도에 씻겨도 사랑은 바위처럼 남는다. 자막이 서서히 사라지며 화면이 검게 암전됐습니다. 12년간의 긴 여행이 끝나고 강은석 가족의 새로운 시작이 펼쳐졌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은 되돌릴 수 없지만 남은 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기며 살아갈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사람들을 이어주는 가장 강한 끈이라는 것을 보여준 이야기였습니다. 1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헤어져 있던 가족이 다시 만났습니다. 강은석은 기억을 잃고 다른 사람이 되어 살아가고 있었지만 사랑하는 사람들의 끈질긴 노력과 진심 어린 마음이 결국 모든 것을 되돌려 놓았습니다. 때로는 우리 삶에 예상치 못한 시련이 찾아옵니다. 소중한 사람을 잃기도 하고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서연처럼 포기하지 않는 사랑과 믿음이 있다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이 이야기가 보여줍니다. 기억은 파도에 씻겨 사라질 수 있지만 진정한 사랑은 바위처럼 굳건히 남아 우리를 다시 하나로 이어줍니다. 가족의 소중함과 사랑의 힘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